안녕하세요. 성암 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요게 조금 늦었네요. 4월달부터 물을 주셔야 되는데 4월 초에 앞에 저희 이것저것 뭐 만든다고 정신이 없어서 준비가 좀 늦었는데 지금부터는 물을 주셔도 됩니다. 솔직히 물 주는 시기는 집마다 이제 언제 처음 줬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주신 분도 있고 좀 늦게 주신 분도 있을 건데 대략 간격은 기본적으로 30일 정도 맞추시고요. 물 좀 좋아하는 친구는 20일 아니면 보통 30일, 미인계열은 한 45일 정도. 요거는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집마다 이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경험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길러 보시면서 우리 집 환경을 조금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물 주는 시기 대략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딱 보이죠? 최적의 시기 봄, 가을, 주의하면서 주는 시기인 겨울, 피해야 하는 시기인 여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게 조금 더 지금 하나 살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안 나와가지고 구매되면 나중에 한번 좀 더 예쁘게 찍어 보겠습니다. 요거 물 주는 시기가 봄, 가을이 제일 좋은 이유가요. 원산지와 유사한 환경. 얘들 원산지가 원래 온도차가 고온도 있지만요. 저녁 되면 추워져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원산지는 그래요. 보통 해지니까 여름철에도 한 10도? 15도? 예전에 20도만 넘어도 막 밤에 덥다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낮에는 35도 이상 올라갑니다. 온도차가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지거든요. 요런 환경에서 굉장히 건조해요. 요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요 시기 봄, 가을에 온도차가 이 정도까지는 나지 않지만 온도차가 많이 나죠. 15도에서 20도. 그리고 굉장히 건조해요. 어느 정도로 건조하냐면 과자 봉지를 뜯어놓고 일주일을 둬도 과자가 아삭아삭합니다. 그 정도로 얘들 원산지 사막형 기후, 건조한 기후는 과자 봉지를 일주일 뜯어놔도 과자가 눅눅해지지 않아요. 김을 제가 사 먹고 그게 좀 비싸긴 했는데 뜯어 놓잖아요. 그래도 김이 그냥 아삭아삭합니다. 저희는 김 뜯어 놓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눅눅해지잖아요. 그만큼 건조한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의하면서 물 주는 시기는 겨울. 겨울에는 단수가 좋긴 한데 대신에 겨울에는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주실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동네는 겨울철에도 온도차가 좀 있어요. 우리만큼 춥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분마름이 늦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체 저온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나라는 영하권이 별로 없어요. 뭐 많이 떨어도 5, 6도 정도인데 이렇게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기후에서는 물을 주시면 화분이 이 안에 물이 있으면 추워져요. 저희들 흔히 아시죠?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냥 요렇게 잠깐 너무 더럽다 빨아야겠다. 요렇게 있는 상태랑 겨울에 물을 묻혀서 손을 밖에 내놨을 때랑 비교하면 물이 묻어 있는 손이 더 춥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저온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베란다가 확장형인 경우에는요, 저희가 춥다고 보일러를 돌리면 실내 온도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온도차가 없어져요. 확장력은 온도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식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요, 정원이에요. 정원. 온도차가 있으면 좋아하는 친구도 덜어 있는데 드물어요. 온도가 일정 온도로 유지가 쭉 하면 식물이 굉장히 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력이나 아니면 따뜻한 곳에서 다육이를 기르시는데 겨울에 물을 주시면 웃자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을 주시면 안 돼요. 병은 크게 걱정이 안 돼도 웃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피해야 될 시기 곧 있으면 시작하죠. 6월 달부터는 6월 초순
늦어도 중순부터는 단수를 하셔요. 장마가 시작해버리면 와 그 말리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저희도 그래서 앞쪽 라인에 저기 쪼꼬미들 다육이 요렇게다 한번 들어볼까요? 대다 보인다 살짝. 요 쪽인데 안 보이네요. 저기를 저희가 굉장히 조심조심 하다가 이번에는 위에 비가림을 했어요. 하니까 마음은 편한데 일이 좀 많았죠. 비가림을 하고 있으면 장마 시기에도 비를 안 맞는다 뿐이지 흙마름은 굉장히 늦어요. 너무 습하고 더워서 흙이 잘 안 말라요.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는 습하고 덥고 이러면 물을 잘못 주시면 뿌리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가 빨리 말라줘야 되는데 안 마르면 뿌리 호흡이 힘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햇볕까지 비춰지면 안 그래도 물이 많아서 숨쉬기 힘든데 물 플러스 고온 이러면 사우나가 돼요. 건식도 아니면 습식 사우나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애들 그럼 잘못하면 삼겨서 죽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여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 물 주는 방법을 두 개로 보죠. 엽수 그리고 뒷장에는 저면 간수의 장단점도 적어왔거든요. 일단 요거 엽수가 어떤 거냐고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주는 방법이죠. 보통 식물들은 비가 내리는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죠. 위에서 쪼르륵 여기 위에서 요런 식으로 넣고 요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최대 장점 원래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미세한 먼지들이 좀 묻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실내에서 기름 좀 덜하지만 옥상이나 거리대를 좀 내시거나 아니면 나무 그늘 밑이나 데크 이런 데 기르시면 여기 먼지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엽수를 하면 이물질 입장에 이물질이 제거가 되어지거든요. 그럼 입장이 세척이 돼요. 여기 깨끗하게 우리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하고 나오면 뽀샤시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황사가 와면 차들이 뿌옇잖아요. 송악가루 날리가 하면 차가 좀 노르스름해지고 있다가 세차 한번 하면 삐까번쩍해지는 거랑 똑같은 세척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색이 무진장 예뻐집니다. 그리고 입장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면요 먼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태양열 그 전지판 같은 경우에도 먼지가 묻으면 태양열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데 먼지를 세척하고 나면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게 제일 좋은 장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저면 간수랑 다르게 요 저면도 똑같을 수도 있는데 요거 엽수를 할 때 비밀 지하수로 하시거나 저희는 지하수로 하거든요. 아니면 빗물을 받아서 하시면 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특히 요거 지하수의 경우에는요 미네랄 천연 안반수 하면서 얘기하죠. 요런 게 많이 공급이 돼요. 미세양물, 대량원소, 소량원소 요런 게 지하수로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히 좋습니다. 그리고 빗물은 미네랄은 조금 부족하지만 질소가 공급이 잘 됩니다. 대기의 70% 이상이 질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공급이 굉장히 잘 돼요. 질소가 물이 잘 녹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나면 식물이 파릇파릇하고 튼튼해지는 게요. 물이 공급도 있지만 빗물로 통해서 질소, 천연 비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튼튼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모르셨죠? 요렇게 물을 넣으면요 이 안에 식물이 뿌리가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도 있고요. 식물도 이제 그 안에 그리고 같이 사는 미세계의 여기 미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흙 속에 유용한 미생물도 있고요. 병원균도 있고요. 다양한 친구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흙에는. 근데 요 친구들도 흙에 있는 양분을 먹고 우리가 응가 하는 것처럼 배설물이 쌓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균이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비커 안에 만약에 세균이 많으면요 이렇게 있다 여기 계속 증가하거든요. 처음엔 시작, 그 다음에 증가, 그리고 정체기가 오고요, 사멸기가 와요. 여기 왜 사멸이 되냐면 이 친구들도 우리도 그렇고 배설물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먹을 게 없고 배설물이 늘어나면 세균도 결국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도 얘들이 안 좋은 게 많이 생겨요. 근데 엽수를 주면 물에 녹아서 배출됩니다. 그래서 엽수는 요런 우수한 장점들이 있어요. 지하수를 주면 양분도 공급이 되지만 물이 흘러나가면서 안에 있는 안 좋은 물질도 같이 녹여서 밖으로 배출을 해 줍니다. 그리고 물은 어느 정도로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위에서 물을 주셔서 밑으로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물을 주셔야 돼요. 엽수는 위에서 잠깐 주는 게 아니에요. 쭉 줘서 밑으로, 하부 밑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주셔야 됩니다. 근데 물을 주는데 막 줘도 물이 안 나와. 생각보다 옆에 친구는 잠깐 줬는데 물이 나온다. 그러면 물이 잘 안 나오는 화분은 무조건 분갈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공급이 부족해져서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갈이 꼭 해주셔야 돼요. 물 주는 거는 위로 물이 들어가서 화분 밑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주시면 됩니다. 자, 장점만 있냐? 아닙니다. 오늘 조금 길어지는데 빨리 할게요. 단점도 있어요. 여기 물이 고이면 햇볕이 세게 치게 되면 여기 입장이 타게 돼요. 그래서 뽁뽁이나 아니면 휴지 같은 걸로 저희가 이 물이 잔존하는 물을 제거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제가 위에서 밑으로 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물이 쭈르르 빠져나가는 속도랑 흙이 물을 잡는 속도랑 차이가 있어요. 흙이 물을 잡긴 하지만 여기 적어놨죠? 충분하게 물을 잡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엽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또 너무 장기간에 주시기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물을 옆에 위에서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안 줄 때는 속으로 30초를 새알려요. 30초 새알렸다가 딴 데 주고 한 파스 요렇게 여러 친구를 한 6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 화분을 한 3개 정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30초 주고 다른 데 주고, 그래서 이렇게 주다 보면요 장기간 엽수가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가 쓰는 노동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요게 좀 심각한 단점이에요. 엽수를 줄 때는 물을 한참 뿌려야 돼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물을 호스로 주지 못하는 경우, 스프링클러로 못 주고 이제 조리개로 줘야 될 경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럴 때는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물과 함께 양분이 밑으로 빠져나가져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밑에 물이 나올 때까지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분이 물에 녹아서 안 좋은 것도 녹지만 좋은 것도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근데 요거는 아까 전 얘기했듯이 미미합니다. 양분의 효과는 미미. 그렇게 막 미친듯이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물을 잡는 속도도 있고 양분이 녹아서 나가는 속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요. 빠지긴 빠지지만 막 장기간에 막 장마 시즌처럼 밖에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엽수로 해서 양분이 빠지긴 하지만 그 양은 작습니다. 그리고 요거 물 주고 난 다음에 흙이 빠져나오고 하면 지저분해지잖아요. 이거 뒷정리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요게 좀 단점이죠. 요거 물 잘못 줬다가 욕 먹는 경우도 있죠, 집에서. 요게 안 좋은 단점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생각보다 엽수로 주면 많이 걸려요. 이게 정말 안 좋은 단점 중 하나예요. 그리고 자, 요거는 저면 간수의 장단점. 저면 간수가 원래는 이게 농법 중에 저면 간수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 밭을 만들 때요, 시공을 할 때 땅을 깊게 파서 땅 안으로 관을 묻어요. 관을 묻을 때 관에 구멍을 뚫습니다. 뻥뻥뻥뻥. 그래서 물을 쭉 주면 여기서 물이 나와요. 흙 지하 요런 식으로 심어서 여기서 물이 나가는 거예요. 요게 저면관법 중에
4개 영탈법이 4개에서 5개인데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요런 식으로 주는 방법인데, 저희가 쓰는 방법은 그냥 물에 뽕당 담그시는 거죠. 담글 때는 보통 뭐 2분의 1당 3분의 1 하는 분도 있고요, 2분의 1 하시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담그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하시면 3시간에서 6시간, 심한 분은 한나절 담그는 것도 봤는데요. 요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요게 화분에 물 넣을 때의 장점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장점. 제일 좋은 장점은 이거예요. 흙이 물을 최대한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엽수로는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물은 무조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이랑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엽수로 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물이 좀 더 많이 고여요. 그래서 만약에 뿌리가 충분히 내려와 있다면 엽수도 괜찮은데, 물이 충분히 안 내려와 있으면 점점 물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용활하게 못 먹는데, 요거 저면 관수는 맥시멈입니다. 이만큼 잠그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화분 안에 있는 건기 물을 맥시멈으로 먹습니다. 최대치까지. 그래서 뿌리가 어디에 있든 물을 쭉쭉쭉쭉 잘 잡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힘이 없는 다육이들을 할 때 보면 저면을 하시면 회복이 빠르다고 하는 이유가, 흙이 물을 많이 먹고 있어서 뿌리 위치가 어디에 있든 물 공급이 원활해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밑으로 저면을 하기 때문에 뽁뽁이로 이거 물 빼주는 것보다 저면으로 해서 물을 버리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노동력이 적게 듭니다. 잔존하는 물을, 이게 화분 100개만 돼봐요. 100개 뽕뽕이 하다 팔 부러지는데, 요거는 그 저면을 하면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냥 물론 바게스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통만 버리시면 되니까 크게 없어요. 그리고 장점은, 요걸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건 양날이 검이거든요. 물에 양분을 넣거나 농약, 이거는 진짜 위험한데. 심지어 농약까지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그렇긴 한데, 물에 양분을 넣어서 흙 전체로 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단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을 교육하기도 한다고들 하시는데, 요거는 제 장점에 뺄까 넣을까 하다가, 일단은 뭐 병만 없다 그러면 그것도 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점에 넣어놨어요. 물을 공급해 줄 수도 있어, 양분을. 또 단점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엽수로 줘서 양분이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요, 저면을 했을 때 양분이 용탈이 더 심합니다. 응? 하실 수도 있죠. 요거는 화학적인 약간의 상식이에요. 물은 평형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물이랑 여기 안에 물에, 여기가 양분이 만약에 80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20이 있다, 요걸 한 통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50으로 만들고요, 여기도 5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둘을 섞어 버리면 물 100에 80이고 물 100에 20이라 그러면요, 물 200에 합치면 100이 돼서 결국에 50이 되어 버리거든요. 평형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안에 양분이 많잖아요. 근데 저면한다고 통에 넣으시잖아요. 그럼 통에는 깨끗한 물을 대부분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양분이 당연히 통 밖으로 용탈이 되기 시작합니다. 속도는 화학적 반응이라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면을 보통 3시간, 6시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양분이 물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눈으로 여기서 물을 주시면 흙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엽수로 줬을 때 양분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반대입니다. 저면을 했을 때 양분이 물 밖으로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뿌리가 약한 상태일 때요,
저면을 하시면 심각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잖아요. 빼고 나면요, 안에 있는 미생물도 땡큐 하고 물이 많아지면 세균들도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거기다 온도까지 올라가면 어우,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면은 봄, 가을에만 하고 여름에 저면했다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면을 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머리를 흔들었을 때 애들이 안 흔들려야 돼요. 턱에 뚝 떨어진다, 저면하면 안 돼요. 흔들흔들 하는 친구도 저면하시면 안 돼요. 일단 흔들림이 심한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기우정하고 세워놓으면 옆으로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옆으로 쓰러지고,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이런 친구 저면하시면 안 돼요. 뿌리가 지금 약한 거예요. 흔들흔들거리는 친구들은 저면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뿌리 상태가 약한 상태인데 저면을 하면 심각하게 데미지가 들어가집니다. 물이 많으면 뿌리 호흡이 힘들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병이 좀 많이 와요 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요거예요. 저면을 하시면 병 전파 위험성이 굉장히 커져요. 잠깐만 들어볼게요. 자, 여기 통 안에 많은 다육이들 있잖아요. 만약에 한 통에 여러 가지 친구들을 전을 해버리면요, 이 친구는 만약에 건강할 수도 있어요. 안에 병이 있어도 건강할 수도 있는데, 여기 뽕당 같이 담궜어요. 그럼 여기 병이 물 밖으로 흘러서 나와서 번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중에 개 중에 약한 애는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병이 그런 식으로 전파가 되어지거든요. 요거는 병 전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람은 잘 없어요. 근데 솔직히 잘 없다. 토양 전파가 있어요. 병균 있는 토양을 사용했을 때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대부분 흙을 털시기 때문에 확률은 줄어드는데 토양 전파도 있고요. 요거 적으면서 보여드려야지. 잠깐 보여드렸으니까요. 잠깐만요. 또 잡고 병 번진 게 바람, 토양. 글자 못 써요, 제가. 그리고 제일 많은 게요, 요 둘은 좀 마이너예요. 마이너. 그러니까 저 크게 중요치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벌레. 많이 번집니다. 벌레 물림으로도. 그리고 요거보다 더 큰 게 물입니다. 얘가 조금 더 많아요. 물. 하실 수도 있죠. 토양은 기본적으로 토양 안에 있는 게 흙이 옮겨 다니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떠서 옮기는 경우가 아니면 흙은 자연적으로는 이동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요게 물이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물을 따라서 많이 번집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 저면을 해버리면요, 한 통에 요렇게 통에 다양한 다육이를 많이 넣으시잖아요. 한 놈만 병에 걸려 있어도 이게 전체적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면하실 때는요, 저는 저면을 하신다면 크게 말리지는 않는데 하나씩 조금 번거롭더라도 통 하나에 하나를 하시고 깨끗이 세척을 하시고 저면을 또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게 병이라는 게 옮겨지면 좀 많이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서요, 되도록이면 통 안에 한 통에 여러 다육이들을 같이 저면을 하는 거는 조금만 피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거 제가 아까 전에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산이고 들이고 야생에서는 식물병을 완연하는 걸 보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요, 저희 작물을 기르시거나 하면 저희가 여기 양분을 많이 넣어줘요. 흙에 양분을 많이 넣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온도가 살짝 올라가지면요, 장마 시즌입니다. 장마 시즌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저희가 장마 끝나고 나면 이게 좀 웃긴데, 약도 치지면 비를 한 번 더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일단 토양에
양분이 많아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미생물도 엄청나게 번질 수 있어요. 몇 개 없었는데 양분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면요, 얘들도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해서 반대로 식물로 공격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분을 저희도 표면으로 비료를 주지만 이게 저면으로 밑으로 비료를 주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면으로는 되도록이면 양분을 안 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옆면 시비도 많이들 막 이거 좋다고 하는데, 옆면 시비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옆면 시비를 줄 때는 토양으로 비료를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플러스 식물이 시급히 양분을 요구할 때, 막 정말 양분이 필요할 때, 요 두 가지가 겹쳤을 때만 옆면 시비가 들어가고요.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약물을 뿌려주잖아요. 양분을 제가 비료를 급격하게 해서 영양제를 주면 여기 잎에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랑 병원균들이 있어요. 얘들이 그 양분을 먹고 힘을 키워서 식물을 속으로 들어가서 병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옆면 시비는 정말 위험할 때, 정말 식물이 위험할 때, 우리가 비를 줄 수 없고 식물이 너무 위험할 때, 요 두 가지가 겹쳤을 때만 들어가는 거고요. 요것도 똑같아요. 양분 또 물에 녹여서 주는 경우는 수경 재배는 여러분 달라요. 그건 무균이에요. 무균입니다. 깨끗이 정제를 시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돗물을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돗물에도 병원균은 없습니다. 깔끔히 정수가 되어 있는 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양분, 요거 우리 이 흙, 여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 꼭 이렇게 주셔요. 요게 오늘 물 주는 시기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엽수랑 저면의 장단점 얘기해 드렸으니까 감안을 하셔서, 엽수가 요게 맞다, 요럴 땐 좋고 요럴 땐 나쁘고, 저면 또 요건 요럴 땐 좋고 요럴 땐 나쁘구나 했어서 보고, 정말 위급한 친구들 한둘은 빼서 딱딱 하나씩 할 때는 저면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통 하나의 다육이만 넣는다 생각하시고 저면하시고, 여러 개 부득이하게 넣을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피하시면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게 솔직히 좋습니다. 아니면 빗물이 조금 더 좋긴 한데, 빗물 주기가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힘든 다육이도 있으면 봄비나 가을비 한 번씩 맞춰주면 애들 파릇파릇하고 예뻐집니다. 물 주실 때 요런 거, 그리고 물 주는 방법 조금 참고하셔서 나한테 맞는 거,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거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다육이 기르기가 보다 편해집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요. 다음에는 정보고를, 요것도 요게 없었으면 좀 더 짧았을 건데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짧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직원은 이만 일하러 갑니다.